당신에게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기 가족의 빚 600루피, 하나로 15,000원을 갚기 위해 4살의 카펫 공장에 팔려온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받은 돈은 고작 10루피, 하나로 25원입니다. 다음 날도 출근했다가 너무 힘들어 공장에서 탈출합니다. 공장에서 탈출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린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 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크발은 같은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열악한 어린이 노동 현장을 알립니다. 어린이들의 손에 일할 도구가 아닌 연필을 쥐어주세요. 이크발을 노리던 괴한은 이크발에게 총을 겨눠 이크발이 총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이크발을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21년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나가는 어린이 노동자 수는 1억 6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 두렵지 않아요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꼭 보아야 하는 이야기다. 또한 거룩한 희망과 미래를 전하는 의미심장한 책이다. 이 책만큼은 꼭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심용환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행 교육연구소 소장. 어린이 노동 문제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온한 삼저편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은 채 고통받고 있을까요? 난 두렵지 않아요를 통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도서명, 난 두렵지 않아요. 저자, 프란체스코 다다모. 출판사, 주니어 RHK.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란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란 단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왜 온난화란 말 대신 굳이 위기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겪어야 할 고통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립다. 아, 옛날이요. 기후위기의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사례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은 기후 위기가 다급한 사항인 건 알지? 이건 인류 전체의 문제라서 누구 하나 빠질 게 아니야. 우리 모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라고 합니다. 그럼 저개발국이 말하죠. 우리가 지금껏 내놓은 온실가스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 이제야 경제 성장을 조금 이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그걸 중단하라고? 우린 아직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국민 먹이고 입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 불평등의 주범, 선진국과 부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종이 빨대 친환경적이지. 하지만 이 말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빨대를 쓰지 않는 것에 비해 종이 빨대를 쓰는 것은 아주 많이 반환경적이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빨대에 비하면 조금 덜 반환경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빨대를 쓰지 않는 것이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지.
넌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조금 덜 반환경적이라 할 수 있지. 사실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걸 제외하면 친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는 화장품이나 세제, 비누 등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덜 반환경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친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이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사례로 소개되고 또 기업들도 친환경 섬유로 만들었다고 강조하죠. 페트병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야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페트병으로 만든 옷은 정작 재활용에서는 나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면 다시 폐기할 때 노끈이나 솜 등을 만드는 용도로밖에 재활용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옷을 세탁할 때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인 미세 섬유가 나옵니다. 재활용 과정 자체도 일단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생각해보면 재활용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성장 말고 기후정의에서는 소비를 줄여 생산을 줄이는, 더 이상 자본에 끌려가지 않는, 기후위기를 기후정의로 바꾸는 미래를 제안합니다. 기후 불평등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나는 기후정의. 도서명 녹색 성장 말고 기후정의. 저자 박재용.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 어느 날 기후 위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북극곰이 불쌍하기는 한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줄 재미있고 쉬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 하나 변한다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 문제는 한 명이 바꾸기는 어렵지만 나 하나가 변하면 모두가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상태를 켜두거나 화면 밝기를 낮추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쓰레기 만들지 않기에 도전해 볼까요? 여기에 담아주세요. 슈퍼마켓에서 산 재료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포장할 때 용기 있게 다회용기를 내미는 용기 내 챌린지에 도전해 보세요. 숲, 바다, 산 등 자연을 즐기고 난 후에는 혹시 내가 남긴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간 때문에 살 곳을 잃고 결국 하나둘씩 사라지는 멸종 위기종에 관심 가져주세요.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보세요. 샤워기에서는 1분에 물이 10리터 나와요. 비누 거품이 다 씻겨나가면 곧바로 샤워를 끝내세요. 또한 빨래 횟수를 한 번 줄이는 것만으로도 물 150리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과일이 귤에서 딸기로 바뀌었다고 해요. 추운 겨울에 딸기를 재배하려면 비닐하우스 안을 봄과 같이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화석 연료를 이용해 만든 전기로 난방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겨울에 딸기를 먹는 것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이랍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제철 재료를 구입하는 것 어떨까요? 매달 환경기념일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하나씩 선정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소개한 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행동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환경 문제에 진심인 작가 3인이 들려주는 12달 환경 이야기. 환경 문제 같이 알고 환경 행동 같이 하자. 도서명 같이 알자, 같이 하자, 12달 지구하자. 저자 정다빈, 권성희. 출판사 주니어 RHK. 나는 죽어서 천국에 왔다.
죽은 지 100일이 지나자 100일 맞이 환생 서비스로 단 하루 동안 이승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짧은 환생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사람으로는 환생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끝에 나는 거미로 환생하기로 했다. 해질녘엔 다시 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니? 시간이 없다. 저승으로 내려간 나는 내가 살던 집에 도착했다. 함께 살던 강아지 코리, 엄마, 아빠, 동생 나리가 있는 곳. 내 가족이 있는 곳이다. 그때 갑자기 강아지 코리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코리가 나에게 말을 건다. 누리야, 보고 싶었어. 코리는 알고 보니 3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였고 하루 동안 환생했다가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지 못한 채 강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코리와 반갑게 인사하고 다른 가족들을 차례차례 만나보았다. 나의 죽음으로 아주 힘들었는지 많이 야윈 가족들이다. 짧지만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은 거미를 발견하고 놀랐지만 이내 다시 누리를 생각하며 해치지는 않았다. 생전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했던 누리를 떠올린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거미와 함께 산책에 나선 가족들. 누리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환생한 거미로 인해 오랜만에 웃어본다.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나는 함께 있고 싶었지만 힘겹게 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환생을 기다린다. 또 다른 젖은 동물들이 자기 세상에서 심장이 멈춘 후 무지개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간다. 그곳에서 동물들의 환생을 돕는 알마가 등장한다. 알마는 동물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누리와 알마, 코리는 죽음 후에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죽음 이후의 천국과 환생 여행 이야기. 도서명 거미의 인사. 저자 어윤정. 출판사 샘터사. 달라이 라마에게 온 편지. 나쁜 경제에서 보살핌의 경제로. 경제학 분야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에도 윤리의식과 자비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학도 결국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며 근본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확대하고 고통은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지닌 활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그 열매를 좀 더 공평하게 나누려 애쓰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 담긴 이야기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촉매제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보살핌의 경제학.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스위스 취리히에서 나누었던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기쁩니다. 달라이 라마. 이타심은 어떻게 경제적 자본이 되는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미래 자본의 비밀. 도서명 보살핌의 경제학. 저자 달라이 라마. 낭독 김승우. 출판사 나무의 마음. 식물 세밀화가가 식물을 보는 방법. 식물 산책. 식물 세밀화가의 하루 일과. 저는 우선 매일 숲에 가니까요. 숲에 가기 전에 오늘 숲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식물들에 대해서 미리 예습이랄까요? 도감 같은 것들을 한번 훑어본 후에 채집 도구들 그리고 조사 도구들을 챙겨서 숲에 가서 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스케치 같은 것들을 하고 이제 가위로 채집을 해서 가져온 식물들을 작업실 안에 와서 표본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스케치를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가 완성이 돼요. 식물 세밀화를 그리면서 좋았던 점. 또 사람들이 보통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양치식물의 포자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고, 또 벌레잡이 식물의 경우에는 뭐 파리지옥의 경우에는 그 가시의 어떤 곡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희열이 느껴지고, 또 이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식물 세밀화의 장점. 기술이 발달했는데 왜 아직도 식물 세밀화를 그리느냐, 그림으로 기록을 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식물 세밀화의 경우에는 최대한 다양한 자생지에서의 최대한 많은 개체들을 본 후에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모습, 특별히 가지고 있는 분류 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제가 그걸 찾아내서 의도해서 식물 세밀화에 넣고요. 근데 그 사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식물 세밀화로 기록을 많이 하죠. 식물을 감상하는 방법. 식물원이나 혹은 산 이런 데 갔을 때에는 그 생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야지.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이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최소한은 그 계절별로 가봐야 식물이 있는 곳에 가봤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식물 세밀화가가 식물을 보는 방법. 도서명 식물 산책. 저자 이소영. 출판사 그랑아리. USA 투데이 아마존 차트 베스트셀러. 탐정이자 형사인 조 푸르니의 주인공 연작의 서막. 댄싱걸스. 왜 다들 춤추는 자세를 하고 있는 거지? 유부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연쇄살인 미스터리. 긴장과 스릴의 빌드업 끝에 강력한 한 방이 온다. 얼마 전 경위로 승진한 조 푸르니에는 호텔 방에서 살해된 여성의 시신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시신에 왈츠를 추는 듯한 포즈. 범인은 왜 오직 피해자의 결혼 반지만 들고 갔을까?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고 범인이 새로운 타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무고한 희생자가 또다시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한다. 강렬한 반전과 전개로 예측 불가능한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 마지막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진저 북그릭. 서스펜스와 미스터리, 스릴러와 범죄소설의 요소가 모두 담긴 훌륭한 이야기다. 북 시리즈 인 오더. 범죄소설의 전형을 깨는 매혹적인 스릴러. 도서명 댄싱걸스. 저자 M.M. 쉬나르. 출판사 황금시간. 죽어 마땅한 자. 위장살인으로 새 삶을 찾은 지 10년째. 전 남편의 죽음으로 과거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되찾은 자녀들을 되살아난 살인자로부터 지켜야 한다. 죽여서 구원받을 것인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스릴러 문학 속 여성 서사의 지평을 열다. 마이클 코리타 각본, 캐시 슐만 제작으로 영화화 확정. 나는 코리타의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읽는 사람이지만 이번 작품은 정말 특별하다. 시종일관 어찌나 흥미진진한지 올해 여러분이 읽은 최고의 스릴러가 될 것이다. 작가 리차일드. 죽어 마땅한 자는 기량의 정점에 이른 작가가 빚어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이고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단연코 올해 최고의 소설이다. 리사 엉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7시 45분 열차에서의 고백. 작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스릴러 마스터의 귀환.
마이클 코리타 장편 소설. 도서명 죽어 마땅한 자. 저자 마이클 코리타. 출판사 황금시간. 나는 태어나자마자 황궁에서 외할머니, 어머니, 고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황제 폐하의 누이이자 태우마마의 유일한 딸인 장공주였고, 고모는 황후로서 가문의 영예를 이어갔다. 고모는 사기비와 사기비의 아들인 사망자 자담을 끔찍이 싫어했다. 하지만 고모를 빼면 세상에 자담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담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 내게 항상 귀 기울여주고 함께해 주었다. 황제 폐하조차 그런 그를 순정적이라고 놀릴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은 바람처럼 흘러가 버렸다. 사기비가 세상을 뜨자 고귀한 황자인 자담은 고모의 조서 하나에 궁 밖으로 쫓겨났다. 자융 오라버니는 이미 지위가 흔들릴 리 없는 황태자인데 어째서 고모는 이토록이나 자담을 꺼려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5살이 되어 계례를 치르던 날, 계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여자가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식, 의례. 오라버니가 말했다. 어제 이 오라버니가 점을 쳐보았는데 네 홍난성이 움직이니 장차 난군을 만날 것이다. 얼마 후 전쟁에서 승리한 예장왕이 병사에 당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물론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10만 이재민의 난을 평정했을 때 가장 세력이 강했던 예장왕 소기는 다른 성씨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선례를 깨고 최초로 황실과 성이 다른 번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3년 동안 변경을 지키며 돌궐의 침입을 100여 차례나 막았으며 돌궐 왕이 아끼는 아들까지 죽여 돌궐의 기세를 크게 꺾어 놓았다. 나는 진짜 장군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전장에 서본 적이 없다. 그저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와 황실의 위엄을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겨우 1입의 나이에 천하를 정벌하고 수많은 적을 죽인 장군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아버지는 오라버니에게도 청루에 나가 예장왕 군대의 위세를 직접 보라고 일렀다. 곁에서 듣고 있던 나는 버럭 소리쳤다. 아버지, 저도 보고 싶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더불어 희미한 기쁨이 솟구쳐 그를 자세히 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고모가 내게 몹시도 억울하겠지만 죽어도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시킨다면 너는 고모 뜻을 따를 테냐. 예장왕 소기가 장공주의 딸인 너를 비로 달라고 했다. 예장왕이 상향군주와 혼인한다는 소식은 병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혼례날 나는 신방에 단정히 앉아 신랑이 들어와 합글례를 올리기를 기다렸다. 합끝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일. 그런데 시선을 드니 시중드는 시녀들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시녀 하나가 군주! 군주! 외치며 뛰어들었다. 군주! 큰일 났습니다. 장공주께서 경로하시어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예장왕께서 방금 혼례식장에서 돌궐의 대군이 침입했다는 급보를 들으시고 혼례복을 벗어 던지시더니 곧바로 출정하신다고 합니다. 새 신랑이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간 예는 없었던지라 사람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다물고 있었다. 나는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신혼 첫날 밤 홀로 신방에 버려졌다. 울분을 참고 대국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 대가가 이런 치욕이었다니. 그가 내 체면을 세워주는지는 관심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을 능멸하고 가문을 업신여기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봉황관을 떼어내 힘껏 바닥에 던졌다. 2020년 중국 최대 화제의 드라마 장쯔이 주연 드라마 강산코인 원작. 도서명 제왕업상 하. 저자 메이위저. 출판사 세멘파커스. 진상곡의 갑시가 등장했다. 다음은 2018년 11월 어느 햄버거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햄버거 포장해 주세요. 햄버거 단품 말씀이십니까? 가격은 5,000원입니다. 고객은 계산 후 영수증을 가져간다. 고객님, 주문하신 햄버거 단품 메뉴 나왔습니다.
햄버거 세트 시켰는데 왜 단품이 나온 거야? 고객님, 주문 명세표에 햄버거 단품 메뉴 주문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수증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는 햄버거 세트로 주문했다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제품은 단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문도 제대로 안 받고 뭐라는 거야? 안 먹어. 고객은 말과 동시에 점원의 얼굴에 포장되어 나온 햄버거 뭉치를 던지고 화가 난 얼굴로 씩씩거리며 매장에서 나가버렸다. 얼굴에 햄버거를 맞은 해당 점원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울었고, 다음 날 해당 매장의 점장은 고객을 폭력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게재되었으며 5일 뒤 경찰서에 호출된 고객은 점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햄버거를 던지고 유유히 사라졌던 고객은 왜 갑자기 사과했을까?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감정노동자에게 폭행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자가 된다. 과거에 고객은 왕이다라는 관점에서 고객이 점원에게 사과하는 시대까지 서비스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대기업부터 자영업, CEO와 회사원, 알바까지 모두 해당된다. 아는 만큼 보호받고 아는 만큼 권리를 찾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감정노동법 시행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명 진상고객 갑시가 등장했다. 저자 윤서영, 출판사 커리어북스. 고래인. 후, 학교 가기 싫다. 초등학교 1학년 지우는 학교가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고요? 뒷자리 시우가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난데없이 의자를 발로 쑥 밀지를 않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질 않나. 시우는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 걸까요? 남들에겐 다 있는 본능 같은 게 시우에겐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시우가 지우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시우의 속마음. 자꾸자꾸 들여다보면 알게 될까요? 알게 되면 잃어버린 시우의 본능도 찾게 될까요? 본능 찾다 본심 찾는 좌충우돌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고래 뱃속 창작 동화 7번째. 도서명 본능을 찾아서. 저자 조은혜. 그림 미안. 출판사 고래 뱃속. 클래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좋아한다고 하면 어느 시대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는지 질문이 이어지면 곤란해질까봐 머뭇거린 적이 있다면 어서 오세요. 놀랍도록 재밌고 새로운 클래식의 신세계로 안내할게요. 조수미 추천 클래식 입문서. 클래식이 알고 싶다. 낭만 살롱편. 크랄 가이드 하나. 책 속 QR코드로 독서와 음악 감상을 동시에 즐겨요. 크랄 가이드 둘. 깨알 정보만 쏙쏙 레알 꼬갈로 크랄못 탈출해요. 크랄 가이드 셋. 어디서나 클래식 대화가 가능한 작곡가별 키워드식. 이제 저 클래식 좋아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크랄 가이드 넷. 피아니스트인 저자가 엄선한 작곡가별 플레이리스트.
QR코드만 찍으면 어디서나 클래식 콘서트가 열리는 마법. 슈베르트, 쇼팽, 클라라 낭만 시대를 풍미한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그리고 사랑 이야기. 완전히 새로운 클래식의 신세계를 만나보세요. 도서명 클래식이 알고 싶다. 낭만 살롱 편. 저자 안인모.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지금부터 도파민의 두 얼굴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안에 사료가 던져지면 쥐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수처럼 솟구친다. 그런데 정확히 5분마다 반복해서 사료를 던져주면 도파민 수치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언제쯤 사료가 날아올지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쥐에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일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녀석의 보상 예측에 오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료를 아무 때나 무작위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 항상 녀석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사람과 돈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한다면 어떨까? 카지노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임을 아는가? 바로 슬롯머신이다. 슬롯머신이 정밀해진 데에는 행동과학자 스키너의 공이 크다. 스키너는 1960년대에 행동조작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구남친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서맨사의 가슴 속에서는 온갖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 북받쳤다. 그는 너무나 멋있어졌고 자신에게 호의가 전혀 없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은 백일몽은 메말라가는 그녀의 마음에 예상 밖의 달콤한 간식처럼 툭 던져졌다. 그러나 도파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두 사람 사이의 핑크빛 공기도 새로운 사랑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도파민 폭발에 의한 흥분이 오랜만에 반복된 것일 뿐이다. 도파민이 불러오는 신선한 감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도파민이 요란하게 게시한 불꽃놀이가 끝날 즈음에 많은 연인이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도서명 도파민형 인간. 저자 데니얼 G. 리버먼. 출판사 세멘파커스. 뉴욕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나타샤 스크립처. 유엔의 국제 구호원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 보니 어느덧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30대 미혼 여성이 되었다. 어느 날 아빠가 위독해지자 여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타협한다. 친구들의 결혼으로 인한 조급증, 사회의 압력으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마치 숙제하듯 괜찮은 남자를 찾는 일은 즐겁지 않았다. 사랑을 찾는 일에는 번번이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았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타샤는 불행해진다. 일과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외면하고 싶어진 그녀는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화를 찾을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엄마의 고향인 인도에서 신께 기도하고 이탈리아의 산자락에 자리한 농장에서 와인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셀프 웨딩을 올린다. 낯선 곳에서 명상, 요가, 마리화나 피우기, 내 몸 돌보기, 자연 속에 있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하기를 하며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고 나니 일상을 멈추고 떠나야 했던 진짜 이유를 깨닫는다. 북미와 유럽에 남자 단식 열풍을 몰고 온 화제작. 도서명 나는 남자를 잠시 쉬기로 했다. 저자 나타샤 스크립처. 출판사 세멘파커스. 나 때려칠 거야. 못 해먹겠어. 좋아, 때려치워버리자. 시원하게. 끄어끄어. 근데 어떻게 그래? 카드값은? 월세는? 후, 그럼 일단 좀 쉬어보면 어때? 휴가, 병가. 안 돼. 요즘 우리 팀 헬이라 나까지 빠질 수가 없어.
못 해먹겠다며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걸 내가 알면 이래. 나 진짜 지금 딱 죽을 것 같단 말이야. 힘들어도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해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직장인이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직장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 카카오 어플 브런치북 수상자.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를 먼저 만난 직장인들의 격곡 리뷰. 3개월 차 직장인 A. 신입사원은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몰라요. 그냥 있잖아 라며 힘든 것만 말하는데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내가 왜 힘든지. 내 마음이 왜 이리 공허했는지 말이죠. 5년차 직장인 씨, 저는 이 책을 직장인 선배가 들려주는 공감 바이블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상처받은 직장인들이요. 이제 반창고 붙일 시간입니다. 3년차 직장인 B. 회사의 소모품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의 고군분투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자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매일 출근하지만 매일 괴로운 직장인들을 위한 본격 고민 에세이. 도서명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저자 원지수. 출판사 인디고 글담. 높은 성 안. 머리를 길게 따아내린 라푼젤이 소리쳤어요. 아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머리를 길러야 하나요? 공주들은 머리가 길어야 해. 그리고 네 안전을 위해서야. 라푼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험에 빠졌을 때 공주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머리를 기르고 기사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신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폐하, 공주님, 당장 여기서 피신해야 합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자 신이나 날아오는 머릿니들이 보였어요. 안 돼. 어느새 머릿니 한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경비병이 무기를 휘둘렀지만 머릿니는 라푼젤의 머리로 쏙 들어갔어요. 여러 사람들과 동물들이 머릿니를 몰아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라푼젤의 긴 머리는 공주를 구해주기는커녕 머릿니의 행복 마을이 되어 도리어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라푼젤은 긴 머리에 득실득실한 머릿니들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도서명 라푼젤 머릿니 소탕 작전. 저자 엘 에마토크리티코. 그림 마르비아르. 출판사 봄볕.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